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현 추세라면 내년 3월 1일부터 격일제 제한급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제한급수의 날짜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건 처음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한 회계관리가 부실합니다. 이를 막을 현행법과 조례가 없기 때문인데 국회와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목포 시내버스가 이번엔 연료비 체납을 이유로 멈췄습니다.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는 연료비까지 목포시에게 지원을 요구하는 모양새입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긴 버스 회사의 동행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대통령 직속 균형발전위원회가 광주를 찾아 대통령의 지역공약 진행 상황을 점검한 가운데 광주와 전남 모두 가장 시급한 과제로 미래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산단 조성을 꼽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현 추세라면 내년 3월 1일부터 격일제 제한급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현 추세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처음으로 제한급수의 날짜를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적극적인 물 절약 운동 홍보로 소비량이 8%가량 줄어들었지만 제한급수를 막기는 역부족입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내년 3월 1일부터 제한급수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 언급했습니다. 그동안 제한급수 가능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구체적인 시점을 포함해 시장이 직접 제한급수 계획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물 사용량이 큰 폭으로 줄지 않으면 내년 3월 1일부터 제한급수라는 비상 상황은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격일제 급수로 특정 시간의 급수를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광주시가 공식적으로 제한급수 가능성을 언급한 배경에는 현 추세로는 상수원 고갈을 막을 수 없다는 분석 때문입니다. 지난 5일 처음으로 저수율이 30%대 아래로 내려간 이후 꾸준하게 줄어 현재 저수율은 28%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년 봄쯤이면 저수율이 한 자리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저수율이 7% 미만일 경우 상수도 제한급수를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시민들의 물절약 운동이 조금씩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10월 셋째 주만 해도 49만 4천 세제곱미터였던 물 생산량이 현재는 45만 4천 세제곱미터로 4만 세제곱미터가량이 줄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생산량과 비교하면 8.7% 줄어든 상태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3월 1일인데 시간이 가면은 다른 변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시민들 절수 참여해 주시는 부분에 좀 신경 써 주시면은 막을 수도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제한급수를 막기 위해서는 현재 8%대인 생산량 감소율을 2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가능합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LH가 공공임대아파트 관리비 부정회계를 묵인한 정황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무려 6천만 원에 달하는 관리비를 부풀려 징수할 수 있었던 이유엔 임대아파트의 관리를 부실하게 몰아넣은 현행법이 한 몫을 했습니다. LH는 반쪽짜리 공동주택관리법을 방패막으로 삼았습니다. 부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택관리공단이 공공임대아파트 관리비 약 6천만 원을 부풀려 빼돌렸음에도 관리감독을 맡은 LH의 감사는 허울 뿐이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18년도, 19년은 저희 광주남 지역본부에서 담당을 했고요. 20년도부터 올해까지는 담당 지사 관리비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누락 부분을 발견이 어려운 상황일 경우에는 확실히 놓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입주민들이 분통을 터뜨리며 지난 2월 외부 기관으로부터 관리비 회계 감사를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LH와 주택관리공단은 묵살했습니다. 20년도 것이 그러면은 이제 더 많이 적립된 거에 비해서 차감을 했느냐 그랬더니 하지 않았대요. 저희가 7월 달에부터 이게 감사 비용과 지원 요청을 했고 계속 지금 못하게 하잖아요. 적자가 난 예산부터 관리비 과잉 징수까지 문제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LH와 주택관리공단은 민간 분양 아파트만 외부 회계감사 의무 대상으로 규정한 허술한 현행법을 방패막 삼았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 등 임대아파트는 외부 회계감사 의무 대상에서 빠져 있어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겁니다.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특히 임차인들의 외부 회계감사 추천권 등을
관련 규정에 추가해서 임대주택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야 합니다. 관리비를 부풀려도 처벌할 법이 없는 공공임대아파트. 법망 사각지대에서 임차인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습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의 부실한 회계관리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최근 제주의 한 공공임대아파트에서도 관리업체 직원이 관리비를 횡령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이나 조례가 거의 없어 국회와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감사원이 지난 10월 발표한 보고서입니다. 제주의 한 공공임대 아파트에서 관리업체 직원이 1억이 넘는 관리비를 횡령했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광주 전남에서는 아파트 6곳이 계약 방법을 제때 변경하지 않아 관리비 7천만 원이 과다하게 부과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공공임대아파트 관리비 운영에 허점이 많지만 이를 감시할 제도나 장치는 없습니다. LH가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며 만들어 놓은 내부 규약도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1990년 이후 지금까지 광주 전남에서 임차인들의 요청으로 외부 회계감사가 실시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전에 취합을 요청했는데 일단 결론적으로는 그 외부 회계감사를 진행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본회의 문턱도 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각 지자체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광주에도 지자체장이 필요시 감사를 지시할 수 있는 조례가 있지만 공공임대 아파트 임차인은 그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발빠르게 움직인 지역은 부산으로, 부산시의회는 지난해 임차인들이 시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부산시가 반발하며 소송까지 이어졌지만 대법원은 공공주택 임차인에게도 감사 요청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체계 안에서 똑같은 지원을 받아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지자체 산하의 기관에 있든 국가기관에 있든 부산에 있든 서울에 있든 똑같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나 국가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먼저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공공임대 아파트 임차인들을 보호하고 이들의 권리를 되찾아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때입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목포 시내버스가 임금 체불로 인한 파업에 이어 이번에는 연료비 체납이라는 황당한 이유로 또 멈춰섰습니다. 연료비는 버스회사 내부 경영 사정으로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는데도 버스회사 대표는 줄곧 지원을 요구하더니 결국 이번에도 나몰라랍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인 버스회사와 동행이 가능할지 목포시의 결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목포 시내버스가 또 멈춰섰습니다. 지난달 운행 중단은 버스 기사들의 임금 체불로 인해 빚어졌는데 이번에는 버스회사의 24억 원의 연료비 체납입니다. 목포시와 버스회사의 협상을 통해 일단락될 것으로 여겼던 시민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합니다. 아니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 어떻게 가스비를 안 내요? 이게 운영을 시민의 발목을 잡는 것은 큰 잘못인 거예요. 태원역이 없어져야죠. 이 기회 태원역은 없어져야 돼요. 더군다나 목포 도시가스가 밀린 연료비를 내년 상반기까지 유예해주는 대신 공증이나 담보 제공을 요구했지만 버스회사 측은 이마저도 거부했습니다. 이 차 못 낼게 다 내주라. 됐어요. 이렇게 절충을 그렇게 주장하시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담보 제공 딱 해버리면 나중에 갚아 나가면 되잖아요. 의지만 버렸으면 안 멈추잖아요. 결국 밀린 연료비를 해결할 의지가 없고 시민 불편이 가중되면 목포시가 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얌체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 파업 협상에서 목포시는 체불 임금에 대한 재정 지원은 받아들였지만 연료비 체납 등 버스회사 내부 경영에 대해서는 자구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버스회사 대표는 파업 때부터 체납된 연료비도 목포시가 해결해 줄 것을 주장해왔고 이번 운행 중단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결국 목포시 행정에 대한 신뢰도는 또 추락하게 됐습니다. 하나도 안 돼서 다시 이런 버스가 멈추는 사태에 대해서는 목포시가 앞으로 하는 일에 굉장히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을 갖는 이런 사태를 초래했기 때문에
못 믿을 버스 회사와의 동행은 더 이상 안 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와 상수도관 이설 작업을 위해 백운광장에서 오는 14일부터 야간 공사가 시작됩니다. 야간 공사 시간은 저녁 8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이며 시민 교통 불편 최소화를 위해 1회차는 내년 1월까지, 2회차는 내년 4월에서 5월 나눠서 진행됩니다. 도시철도 건설본부는 야간 작업으로 소음과 교통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현수막 설치, 인근 공동주택 안내, 교통방송 송출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양해를 당부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풍산개 고미와 송강을 사육하게 된 광주광역시에 감사 인사를 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오늘 광주시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오후 문재인 전 대통령과 통화를 나눴다며 고미와 송강을 사육하게 된 광주광역시에 감사의 인사말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미와 송강을 보러 광주에 방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문 전 대통령이 광주는 늘 가고 싶다며 머지않은 시간에 가겠다고 말했다고 강 시장은 전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균형발전위원회가 광주를 찾아 대통령의 지역 공약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진 방향 모색에 나섰습니다. 광주와 전남 모두 가장 시급한 과제로 미래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산단 조성을 꼽았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광주광역시는 이달 국토부에서 발표할 신규 국가산단 지정에 광주의 미래차 특화단지를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3조 8천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빅그린 산단 일원에 미래차 국가산단과 부품공장 특화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광주의 미래 모빌리티 선도도시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고 광주시는 이에 발맞춰 지난 9월 미래차 국가산단 조성 사업을 정부에 신청했습니다.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을 받아서 광주의 자동차 산업을 계속 발전시키는 것이 가장 큰 공약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남은 친환경 재생에너지 기반의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요청했습니다. 해남군 산이면 일대에 3조 3,500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으로 친환경 에너지만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게 인프라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남도는 내년 중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지정을 신청하고 국가 송변전 설비 기본계획 반영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해남 기업도시에 재생에너지 전용 산단을 구축을 해서 탄소 중립 클러스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 밖에도 광주시는 AI 반도체 특화단지, 광주 영암간 아우토반 건설 등을 건의했고 전남은 익산 여수간 고속철도 개설 등을 요청했습니다. 아주 절실하고 절박함을 느꼈습니다. 국무총리실과 대통령실 그리고 각 부처에 제대로 전달해야 되겠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균형이는 광주 전남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대통령 공약 사항에 대한 지역의 의견을 듣고 중앙정부와 대통령실에 전달한다는 계획입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를 돕는 일본 시민단체가 양금덕 할머니의 국민훈장 서운 취소에 대해 온몸으로 분노의 뜻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 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의 다카시 마코토 공동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의 판단 배경엔 일본 정부에 대한 의식이 있었을 것이라 직감한다며 가해국 시민으로서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양금덕 할머니는 인권상 취소 소식을 듣고 원통했고 사죄 한마디 듣지 못해 지금까지 무시당한다는 기분이 들어 기가 막힌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인의 땅에 도로를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현복 전 광양시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2019년 내부 정보를 이용해 광양시 진성면의 군도 6호선 도로 건설이 추진될 걸 미리 알고 부인 명의로 땅 1,084제곱미터를 구매하게 한 혐의로 정 전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정 전 시장의 부인이 토지를 사들인 다음 해인 2020년 광양시가 예산 4억 원을 편성해 도로 개설에 나섰다고 판단하고 부패방지법과 농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으며 땅을 구입한 정 전 시장의 부인은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가스 누출 사고를 일으킨 금호석유화 공장장이 부적절하게 여수 경찰서장과 만났다는 KBC 보도와 관련해
경찰이 해당 공장장이 서장시를 임의로 방문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입장문을 통해 수사가 시작된 이후 해당 공장장이 3회에 걸쳐 서장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절했고 지난 9월 26일 공장장이 서장실에 임의로 방문해 5분가량 정보관과 동석한 상황에서 면담을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상 조사를 혐의 없음으로 종결한 건 피해자들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과 의사 소견 등을 종합해 상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